안녕하세요. 예설분재원 상머슨 이재룡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아주 심란하게 생긴 나무 한 줄을 들고 나왔는데, 사실 이게 보기에 심란하지 심란한 나무가 아닙니다. 대단한 나무예요. 어느 정도 대단하냐, 옛날에 저한테 분재를 배운다라고 저희 집에 한 2, 3년 이렇게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 물론 매일 왔죠.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이 나무를 딱 발견하더니, 선생님, 이런 나무가 있었어요? 이런 나무 있었어? 못 봤어? 처음 보는데요? 그러니까 2, 3년 동안 날마다 와서 분재원 나무들을 다 뒤져봤는데 처음 보던 나무. 그게 대단한 나무지. 자, 어때요? 자, 그런 나무였는데 이 나무가 그때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았을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이제 눈에 띌 수밖에 없는 나무로 성장을 했는데, 이 나무를 통해서 나무 자랑한다고요? 아니, 그거 말고요. 이 나무를 통해서 완성목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일단 입이 떨어져 이렇게 딱 붙어 있으니까 입을 향해서 총을 쏴야 되겠죠? 이게 다 안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죠? 한 번 더 해보라고요. 자, 컴프레셔가 용량이 적은 관계로 한 번 더 공기를 충전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도 안 떨어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손으로 쥐어 뜯는 수밖에 없죠. 손으로 이렇게 살살 쥐어 뜯으면은 아무리 이파리가 많아도 지가 오늘 내려는 떨어지겠죠. 그동안에 이제 제가 잘하는 거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죠. 자, 완성목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앞선 강의에서 더 이상 가지가 필요하지 않은 나무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완성목이다라고 그런다. 물론 잡목의 경우입니다. 물론 소나무도 뭐 그럴 수 있고 소사나무도 그럴 수 있고 매화도 그럴 수 있고. 근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완성목이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왜?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의 극점에 도달한 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인생이나 분재나 궁극의 극점에 도달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인생을 완성이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분재는 그게 아니에요. 중간중간에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더 이상 가지받을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완벽한 모습이다라고 보여지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 때가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또 다시 나무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때가 와요. 또 뭐 분갈이를 했다든가 어느 한 해에 나무가 조금 세력을 못 받았다든가, 그래서 세력이 잠시 또 소강 상태에 내려앉았다가 또 다시 올라오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가 완성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완성목 형태를 항상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나무는 여름에 길게 자랐을 때 한번 가지 정리를 해준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 잎을 따내도 별로 가지 정리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이미 나무가 딱 맞춰서 전체적으로 나무가 딱 고르게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또 완성목이죠. 그러니까 가지만 더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가지의 세력이 골고루 퍼져나가는 형태. 그러니까 앞으로 다르게 이 얘기를 하면은 선진국 형태예요. 그게 뭔 거니? 복지 제도를 통해서 특별하게 잘 사는 사람도 없고 특별하게 가난한 사람도 없고 누구나 기본적인 인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세상. 그것이 분재의 완성목입니다.
오, 왜 감독님 웃어요? 어. 이 나무 세계나 사람이 사는 세계나 똑같아요. 따르지를 않아요. 근데 이 나무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가지 정리를 할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예, 가지 정리를 하는 것이 길게 자란 것 어쩌다 하나 자란 것 뿐이지 속가지나 도장지도 없고요. 그래서 완성목을 보여주려고 모델로 가져온 거예요, 이 나무는. 예. 그래서 뭐 잎만 따내도 이건 돼요. 몇 개 안 돼요. 하나, 둘, 셋, 일곱 개밖에 안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난리부르스를 추고요. 자, 완성목 개념을 하면서 제가 선진 복지국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게 꼭 좋은 것만은 또 아니에요. 올해 이제 코로나가 대유행을 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가 그동안의 개발도상국이라든가 뭐 중진국 뭐 이 정도 이 얘기를 뭐 OECD를 가입을 했어도 뭐 중진국 수준 우리보다 앞선 나라가 참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앞선 국가다. 그 기반에 IT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분재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 대입을 해보면은 바로 이제 그러는 거죠. 이 선진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보면은 모든 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자라는 가지가 진짜 몇 개 보일 정도로 한정이 됩니다. 그리고 개천에서 불행하게도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종결되었음을 의미를 해요. 바꿔 말하면은 예전에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그 뭐랄까 세지소사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쭉쭉 해갖고 막 도장지 자라나고 그랬잖아요. 가들은 앞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 가능성도 있고 발전 가능성도 있는데 얘들은 그러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상태로 이제 어느 정도 완결된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소나무나 송백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거 보기 싫다라고 해서 실증이 나가지고 대대적인 개작이 들어가는데 이 소사라든가 이런 나무들은 대대적인 개작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 만약에 대대적인 개작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굵은 줄기를 다 휘고 어쩌고 그래야 되는데 현재 기술로서 이렇게 굵은 줄기를 갖다가 막 수영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일 정도로 이 정도 줄기를 갖다가 물론 돌릴 수는 있어요. 돌리는데 근데 이 나무한테 엄청난 타격을 주거든요. 그것이 이제 잡목의 특수성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나무는 분생활이 대략 제가 지금 미루어 짐작하건데 지금 30년에서 40년, 한 40년 정도 된 나무 같아요. 분생활만. 분생활만 40년 정도 된 나무인데, 여러분이 이제 뭐 예술에서, 이 모델로 쓰는 나무는 다 명품급이다라고 어떤 분이 댓글에 다셨던데, 이제 명품 아닌 것도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근데 일단은 이 나무는 거의 명품급에 해당되는 나무죠. 여러분들이 딱 봐도 범상치 않잖아요. 어때요? 감독님 볼 때는 이 나무 어때요? 범상치 않다. 가지가 많아서 좋다. 원래 소사나무라고 하는 것이 겨울에 보는 한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겨울나무를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이 겨울나무를 보는 그 즐거움은 여러분들이 여행을 할 때 대개 동네 입구에 서 있는 큰 느티나무나 팽나무들 겨울에 잎 다 떨어지고 나서 보이는 그 앙상한 모습 아니죠. 모든 것을 떨궈낸 성자의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삶의 뭐라 그럴까? 비우는 것에 대한 또 이렇게 쓰면 또 누구 것 하는 건데 어쨌든 비우는 것의 미학, 아름다움. 근데 사실 이 나무 이파리가 이렇게 다 떨어져 있을 때 나무의 영양분은 가장 충실해 있어요. 네. 참 그런 우리가
모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비울 줄 아는 사람은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꽉 찬 사람이 스스로 비울 줄을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든가 분재라든가 제가 이 뭐랄까 굳이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이제 앞으로 굳이 가지 쭉쭉 뻗어가지고 햇볕을 욕심내도 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경제에 이른 나무다라는 거예요. 완성목의 개념이 그래요. 그래서 사람으로 말하면은 완벽하게 이제 뭐랄까 자신을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경제에 오른 나무다. 자, 근데 이 나무를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자, 이렇게 되면은 나무가 비싸죠. 어때요, 감독님? 이 나무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얼마나 받으실래요? 제가 사간다는 가정하에. 몰라요? 적당히 한번 불러보세요. 제가 산다고 그러면 그냥 준다? 오, 이게 내 나무 하나 또 벌고. 예. 자, 이거 감독님이 이 나무 저한테 그냥 주신답니다. 예. 아무래도 뭐라 그럴까, 그 값어치를 하려고 그러면은, 좋아요, 구독 꾹꾹 누르시고 조회수가 늘어나야, 나무 가치를 갖다가 할 텐데, 어느 시절에 그게 채워질는지 모르겠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한쪽 가지를 노닥거리면서 하다 보니까 또 이 이파리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완성목의 개념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선보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디 가서 소재를 샀다. 나무를 굉장히 싸게 샀다. 원장님이 뭐랄까 원장님이라고 하죠. 예. 상무님이라고 안 하대. 원장님이라고 하대 저보고. 뭐 하여튼 영상에서 보이신 나무만큼 생긴 나무를 아주 헐값에 샀다. 다행이죠. 그런 나무를 사셨으면은, 그렇게 싸게 샀으면은 저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저는 절대 이런 나무 어디 가서 헐값에 못 사거든요. 근데 제 영상을 보고 그런 분들이 있다. 근데 불행하게도 유흥준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무도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막 아는 것만큼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계를 알고 있으면 세계만큼 봐요. 첫 번째 뭘 보느냐? 여러분들이 초보자들이 첫 번째 보는 것이 뭐니? 크기를 봅니다. 그래서 나무를 무게에 따라서 파는 돼지고기 뒷다리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가 많이 나가면은 비싼 걸로 생각을 하죠. 그냥 크면 비쌉니다. 물론 비싸죠. 장작으로 쓸 것 같으면 큰 나무 큰 것이 당연히 비싸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왜? 이건 시계 개념이란 말이에요. 시계 크다라고 비싸요? 어때요, 감독님?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하는 말로 벽걸이 시계, 벽시계를 하나 사면은 손목시계 하나를 껴준다. 그런 농담이 많이 했는데 분재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 그러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현혹되기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사이즈예요. 크기죠. 물론 어느 정도 격을 갖춘 나무들 중에서 똑같은 나무다라고 해서 격을 갖추고 여러 가지 품격을 갖추고 있는 나무들은 큰 나무가 비쌉니다. 대작이 비싸요. 대작이 비싸기는 한데 대작이 비쌀 때는 이게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존경받을 인물, 이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 많느냐?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분 또는 우리가 존경할 만큼 인격을 갖추신 분, 또 언행일치를 하신다라든가 해가지고 이런 분들을 존경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또
지도자로 내세우기도 하죠. 근데 우리 청문회 하는 걸 한번 보세요. 뭐 뭐야 장관 후보라든가 뭐 후보 해서 나오는 사람들 털어보면은 사실 옆집 아저씨가 존경스러워 보일 정도로 지저분한 사람들 진짜 많거든. 그러면 바꿔 말하면은 크고 좋은 나무는 진짜 완벽한 인격체에다가 뭐라 그럴까 그런다라고 할 정도로 없어요. 귀해요. 근데 그리고 그런 나무일수록 가치를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당연히 시중에 그게 거래가 될 때 비싼 거죠. 근데 그것에 빌받아 갖고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그 사람 뭐야? 그럼 어디 그 대기업 회사 지금 뭐 상무래. 그러면은 그 사람 인격하고는 상관없이 대단한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근데 사실 그 상무가 그 회사에서는 지금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 저놈 언제 안 나가나 저 죽일 놈 어쩔 놈 하면서 엄청나게 요구도 먹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단한 사람? 감독님 그래요 안 그래요? 큰 나무가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데 나무는 보면 알아요. 보면 압니다. 근데 보면 아는데 어떻게 보면 아느냐? 그게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감독님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완성목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무가 좋은, 쉽게 말해서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나무 보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 드린다라는 거죠. 이거 미천 다 털리는데 괜찮겠어요?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다. 누가요? 감독님이? 그러면, 오늘 원래 영상 촬영 의도가 그거였다? 그러니까 그 비싸게 굴지 말고 빨리 털어놔라. 근데 이파리가 아직 덜 떨어졌는데. 자, 뒤쪽으로 이제 몇 님 남았네요. 그러면 요 이파리 또 털어놓을 때까지 잠시 딴소리를 좀 하고요. 자, 그러면은 그 비싸니까 대부분 어떤 이런 분들이 또 뭐냐? 그렇지, 나는 소재를 사서 키워야지. 소재 사서 키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나무가 저 나무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 근데 소재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소재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소재는 평생을 키워도 딱 그 소재 가격에 머무르는 나무가 있고 어떤 소재는 진짜 1년에 더블로 가격이 뛰는 나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제대로 된 소재를 갖다가 키워야 되는데 소재를 싸게 샀다. 아니죠. 그건 제가 분재 원장이라고 해봅시다. 이 소재가 장래성이 아주 좋아요. 내가 진짜 키워보고 싶어. 이거 한 10년 키우면은 이 소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가서 2만 원 주고 사왔다. 근데 이 나무 진짜 굉장한 느낌이에요. 진짜 좋아. 키워보고 싶어. 이거 3만 원 받고 팔겠습니까?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팔아요. 그러니까 이 분재에서도 반드시 적용되는 원리 중에 하나가 싼 게 비지떡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일단은 싼 게 착한 건 줄 알아요. 그래서 뭐 하긴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이제 또 분재까지 어렵게 신경을 쓰냐 하는데 사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뭐라 그럴까 또 돈 버는 사람들은 돈 벌거든요. 돈 버는 사람들은 돈 벌어요. 다들 힘들고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 싼 걸 사가지고 나무를 갖다가 키웠을 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첫째 그 나무 소재를 보는 안목을 갖고 있느냐. 두 번째, 호랑이를 그릴 것인가 고양이를 그릴 것인가. 그러면 이 호랑이와 고양이의 구분점 차이점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그리는 요령도 다 알아야 돼요. 내가 호랑이를 그리고 싶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려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무를 명품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 어디 제대로 해가지고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무조건 초보자가 소재만 선택해서 나무를 갖다가 싸게 구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싸게 해놓은 것은 나중에 이제 이 비싼 평당 몇야 지금 요새 아파트 얼마씩 하죠? 서울 같은데 한 2천만 원씩 한가요? 뭐 평당 그냥 1,000만 원이라고 하죠. 평당 1,000만 원 넘는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그 싸구려 나무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진짜 땅값도 못해요. 물론 내가 분재는 뭔 그냥 이파리 파랗게 피고 가을에는 단풍도 들고 또 심심하면 이렇게 한 번씩 가위 들고 설치기도 하고 뭐 그러는 재미로 키우는 것이지 그것까지 이렇게 따지면서 아니죠.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런 명품 보면 안 돼요. 그냥 그런 나무 보시면 돼요. 예, 그런 나무들 보시면 되죠. 예. 그냥 물 주고 흙도 그렇게 막 다 털어가면서 그렇게 안 하고 밭흙 내놔갖고 밭흙 넣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나무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물 줘도 잘 안 죽거든요. 여름에도 밭흙에다 심어놓으면은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게 크는지 안 크는지 모르고 그렇게 잊어먹고 있어도 봄이 되면 또 파랗게 싹이 올라오고 뭐 그러면 되죠. 근데 우리가 이왕 키우는 것 아름다운 나무를 키우고 싶고 이왕 키우는 것 거기에서 더 큰 위로를 받고 싶고 기왕이면은 내가 나무를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고 예쁘게 키우고 싶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이 영상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 그렇게 말하는 사이에 어느 순간 보니까 나무가 이제 다 완성이 됐죠. 자, 아직 핵심 안 남았습니다. 여기서 끊으시면은 여러분들은 결정적인 것 못 보게 돼요. 제가 보여드릴 게 있거든요.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좀 저도 테크닉이 좀 늘어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말도 할 줄 알고 그럽니다. 자, 이제 대충 나무가 다 하는데, 어때요? 그림 좀 나오는 게 이제? 자, 저는 옆에서 보니까 잘 모르는데 혹시 가지 거슬리는 거 있습니까? 대충 다 됐지? 옆에서 보면 이제 세세하게 보면은, 하나씩 이제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나무 아까 몇 년생이라고 그러죠? 40년이죠.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저희한테 와가지고, 여기 분재원은 격리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까요, 우리도? 분재원을 정리할 때?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경매하면 싸요. 집도 경매 붙으면은, 요게 최첨면 100%였다가, 뭐 90%, 80% 해갖고 60%, 40%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를 40만 원에 사는 거잖아요. 무조건 경매는 쌉니다. 아니, 안 그래요? 명품은 올라간다고요? 근데 명품을 아는 사람들이 그림이나 이런 것들처럼 소장가들이 없으니까. 근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장님 사시는 집 경매로 내놓으면 저도 고려해 볼게요. 경매로 내놓는 나무들은요. 경매로 내놓는 나무들은 경매로 내놓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빨리 팔아서 자리를 갖다 확보를 해야 되고 빨리 돈을 갖다 휘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눈에서 벗어나니까 빨리 치워야 되고 근데 이런 나무를 갖다가 아주 싸게 살 욕심으로 경매를 나무를 가지고 경매를 하라. 그건 얘기가 아니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경매로 내놓을 나무가 있고 진짜 내가 이게 아끼는 나무다라고 그러면은 누가 싸구려로 팔리는 경매에 내놓겠습니까? 경매에 나갈 나무는 경매로 나가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나가는 거죠. 맞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분재를 하시는 분들 참 그 자존심 물적이 세거든요. 그 정통으로 긋는 거예요. 어디 가서 분재원 가서 절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내가 필요해가지고 당장 돈이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경매에 내놓는 경우는 물론 있어요.
있는데 멀쩡하게 나무 열심히 키우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왜 이 집은 경매 안 해요? 그럼 자기 집은 왜 경매를 안 한대요? 참, 똑같으지. 안 그래? 자, 그러면은 첫째, 이 잡목의 경우, 특히 소사의 경우에는 첫째 이 나무를 결정하는 요소가 봐보세요. 이 줄기의 배열이에요. 이 나무는 여기까지 잘라가지고 여기까지가 소재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소재였고 여기까지가 소재였어요. 그러니까 이 원 나무 목을 보면은 이렇게 한 등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소재였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 나무 줄기를 키워 올린 거고, 여기에서부터 키워 올린 거고, 여기에서부터 키워 올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40년을 키운 거예요. 그리고 이 밑둥을 보면은 상처가 일체 없습니다. 자, 밑에서 이렇게 보면은 상처가 완벽하게 다 자연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완성목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분재의 완결성을 하는 건데 상처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완성목이다라고 볼 수가 없죠. 그건 미완이에요. 항상 미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여기가 산체한 부분이다라고 그랬죠. 여기 잘라낸 부분이다라고 그랬죠. 요 부분 완전히 다 아물었습니다. 자, 이쪽도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잘라낸 부분인데 여기도 더 완벽하게 아물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건 작년에까지 해가지고 상처가 아문 것 같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다 아물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상처가 없어야 돼요. 특히 물론 상처가 있어도 괜찮은 나무가 있습니다. 매화라든가 느릅이라든가 이런 나무는 상처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소사만큼은 아니에요. 소사나 단풍나무 같은 경우는 상처가 있으면 있을수록 결격사유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나무가 모든 나무가 이렇게 완벽한 나무만 있는 것은 아니죠. 대개 이렇게 원목에서 자연 상태에서 키워낸 부분은 아직도 치료 중인 상처들이 있는데 이것도 치료 가능한 상처여야 돼요. 자, 여기까지 또 중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간의 배열이 맞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상처가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소재로서 완벽하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가 이 세지소사, 취목소사를 갖다가 굉장히 열띠게 강의를 하니까 어느 정도 분재격을 갖추신, 그러니까 경력을 갖추신 분들이 아마 이 경매장이라든가 자기 분재원은 아니고 다른 분재원 돌아다니면서 취목달 소재들을 많이 구하러 다니신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아이디어 반짝반짝 하잖아요. 제가 이마도 이렇게 좀 반짝반짝 하죠.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하니까, 아, 저렇게 해서 나도 취목을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전화도 받고 만나보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런 데에서 취목달 만한 소재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분은 단 한 분도 못 만났습니다. 왜 그러죠? 자, 키우는 방식의 문제예요. 그죠? 차별 없이 키웠죠. 좋은 나무들은 물론 취목달 게 있어요. 이 나무 봐도 이런 나무처럼 잘 키운 나무들은 더러 이렇게 많이 보여요. 그 명목이다 또는 명품이다 전시에 내놓을 만한 나무들 중에서 그런 나무들은 취목 딸 게 많이 보이죠. 근데 이 나무 취목 따면은 취목 따는 것이 이익일까요? 이대로 갖고 있는 것이 이익일까요? 감독님. 그냥 이대로 있는 것이 훨씬 이득이죠. 그러니까 취목을 못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목 딸 수 있는 소재를 구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요거 최소 25년 이상 매년 두세 번 이상씩 가지 정리하면서 키워낸 거다. 근데 대개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나무들은 짧게는 1, 2년에서부터 그래 길어봤자 7, 8년 가지 수북이 받아가지고 키운 나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분생활 한 나무라고 하더라도 정통으로
가지를 받은 나무들이 없기 때문에 취목달 부분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핵심적으로 보여준, 여러분들한테 제가 뭔가 보여드리겠다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부터 요 가지 끝에까지 가는 동안에 낚싯대처럼 참차 가늘어지죠. 이 가늘어지고 여기서 보면은 어느 하나 뭉친 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V자 형태로 해서 나무까지 다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나무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나무를 어떻게 키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뭘 얘기를 하는군요. 이런 것은 전혀 안 봅니다. 그냥 등치만 보고 크기만 보고 아 저건 싸네 비싸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재하고 정원수하고 자연수하고 다른 점은요. 분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원수는 약간 거리를 두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연 저기 절벽에 매달려 있는 나무는 아주 먼 곳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망원경으로 보는 거죠. 그만큼 이 가지 분재라고 하는 것은 가지 배열이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가지 배양 역시 그렇게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사도 감고 해마다 가지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갖다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크기만 놓고 비교를 한다든가 저거 비싸니까 나는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무조건 덤벼든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품이다라고 하는 나무들은 대개 소재가 좋은 나무들은 키우는 사람들이 되게 처음부터 신경을 쓰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세밀하게 작업을 해요. 다만 예솔지기가 달랐던 것은 그것이 명품이든 명품이 아니든 저는 똑같은 방법으로 모든 나무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로소 아무나 갖다가 취목을 따도 나무들이 다 이쁘게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나무 다시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런 나무를 갖다 키울 때 또 하나 이 완성목이 갖는 가치는 교과서적인 가치예요. 이렇게 키운 나무를 갖다가 한 주쯤 내가 소장을 하고 있을 때 제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보다 잘못 만들어진 나무나 이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나무들은 그 다음에 눈에 안 차게 돼요. 근데 자 10만 원에 10주 그 다음에 굉장히 생각보다 저렴한 나무 100년 동안 쌓아서 키워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그것이 바로 이런 소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분재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딱 소재 이 밑둥만 보고도 이게 나중에 명목이다 상품목이다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대로 키워낸 나무를 갖다가 보았을 때 그리고 그걸 갖다가 모방하고 따라 하려고 했을 때 즉 호랑이 그림을 보고 호랑이를 그려야 비로소 나도 호랑이 그리는 연습을 해야 나중에 호랑이를 그릴 수 있지 생쥐나 고양이를 갖다가 보고 백날 그려봤자 절대 고양이나 생쥐 이상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물론 그런 좋은 스승을 만났었고 물론 그분이 직접적으로 저한테 가르친 건 아니고요. 좋은 나무를 만나서 이제 그런 눈을 갖게 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택받은 사람이고 행운아인 셈이죠. 그 행운에 우리 감독님이 크게 일조를 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또 하나 더 붙여야 되고 그래야 저도 오늘 점심 또 얻어먹고 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완성목이다라고 하는 것 나무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자 제 말에 신경 쓰느라고 나무를 못 보셨던 분은 이제 나무 전이 다 끝났으니까 천천히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때요 감독님? 나무 좀 예뻐요? 예뻐졌어요? 자 이상 예솔분재원이었습니다. 예솔분재원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